이번 키워드는요, 국기문란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냈죠. 대통령의 입에서 국기문란이다. 이거는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는요. 자, 기사로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경찰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어제 이제 출근길에 질문을 받고 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나온데 뒤에 이제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하죠. 대통령실은 결재 안 된 인사 발표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다 경찰은 관행이었는데요 라고 약간 뭔가 변명하고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여기 쟁점을 좀 정리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인사 결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경찰이 초안을 발표 뒤에 수정안을 몇 시간, 2시간 있다 다시 올린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리고 이 초안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건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누구의 과연 책임이 있는 건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이 문제다라고 명확하게 찝었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 쪽은 뭔가 얘기는 안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지금요. 그리고 결재 전에 발표가 된 건데 그제 결재는 한 10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다 공개가 됐잖아요. 이게 관행 맞나 그동안. 과거에는 민정수석 그리고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 근데 이번에는 민정수석이 없거든요.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된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분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장은 뭐 업무에 집중한다. 혹시 이게 경찰청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뭐 업무에 집중했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거죠.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그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에 밝혔던 그 인사안, 그 명단, 이게 초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초안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경찰 자체적으로 만든 초안이다. 그걸 자기들이 그냥 공개해버렸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건데 그 전날 설명되기로는 이게 행안부를 갔다가 그쪽에 다시 넘어온 걸 발표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아직 명확한지 몰라요. 김관학 교수님, 김관학 소장님. 네. 이 초안, 이게 뭘까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인사안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시계열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예. 6월 중순까지 경찰청 원안을 행안부하고 대통령실이 협의해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거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그 원안이 따로 있었고 뭔가 또 협의된 안이 있다 이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예. 행안부와 대통령실이 협의를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법무부가 최근에 인사검증단을 발족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위직이 되면 아마 거기서 인사검증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거 예. 없이 갔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21일부터가 본격적으로 인사안이 발표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행안부가 경찰청에 초안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이제 최종 대통령 결재를 받겠다라고 이제 주니까 경찰이 바로 1시간 있다가 이거를 이제 내부의 망에 네, 올리고 공개를 한 거죠. 그렇죠.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1시간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행안부가 이거 잘못 발표된 거다라고. 그 다른 게 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뭐 국기문란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느냐는 거고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이냐면 사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초미의 관심은 경찰국을 행안부에 두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사실 경찰하고 정부 행안부가 좀 대립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법에도 지금 위배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의 상황 속에서 지금 경찰청 인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보도가 되고 그 책임을 대통령이 사실상 경찰에 묻고 어제 있어요. 바로는 명확하게 경찰이 책임이다라고 그렇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경찰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행안부가 받고 대통령실도 여기 개입이 됐고 예. 법무부도 아마 검증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경찰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이제 인사에 혼선을 주면 예.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혼선을 국민에게 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라든가 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기문란 책임을 규명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경찰에게 모든 것을 미루는 이 자세는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조금 더 설명이 돼야 될 지점들이 좀 남아 있어요.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이런 혼선이 발생을 한 건지.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경찰을 거론하면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코너 몰린 경찰, 반기 들면 대통령과 맞서는 판국, 소가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지휘를 받는 상황이니까요. 경찰인데. 여기 보시면 경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실 사인 없이 고위직 인사가 마음대로 가능한가? 이 초안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이 경찰 수뇌부를 향해 조용히 있으라 직접 경고한 셈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경찰국 뭐 이런 신설 이런 문제 등등등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반발 없이 말을 지금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뭐 여야가 얘기를 안 하지 않았겠죠? 있습니다. 발언들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대통령과 행안부를 패싱하고 인사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았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2시간 동안에 그 인사가 번복될 때에 무언가의 개입이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실세의 개입이다. 이것이 이 비선 실세냐 혹은 개선의 실세냐 이것을 밝히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잘못된 거 바로 잡은 거다.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야당에서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비선? 이런 냄새 납니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갔죠, 지금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지금요. 홍경희 평론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떤 그림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모습을. 일단 경찰 고위급 치안관 인사가 예. 1시간 만에 번복이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왜 초안의 인사 명단이 바뀌어서 다시 발표를 하게 됐냐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아직 이 사건 사태가 발생하게 된 전말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거는 좀 뒤로 미뤄두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예. 일단은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도대체 왜 대통령의 재가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안이 선공개가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 관련해 가지고 경찰청은 뭐 내부 감찰이든 아니면 행안부가 나서서 진상조사반을 꾸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그 경찰 고위급 인사안이 변경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좀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 반복되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고위직 인사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중간에 바뀌거나 뭐 다시 수정이 되거나 이러면 정말 곤란한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벌써 정치권에서는 약간 쟁점처럼 붙어버렸잖아요. 지금요. 자, 이게 어제 한 가지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 하나 좀 소개해드리죠. 요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마다 참 많은 질문을 받고 많은 얘기를 하죠. 그게 가장 큰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직접 현안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 기사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이 있다. 이런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 법무부 장관이 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정치권의 이제 시각 중에 하나가 경찰을 대하는 대통령의 모습과 검찰을 대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다르군요. 뭐 이런 시각이 좀 있어요. 요 얘기도 했어요. 책임 장관의 인사권 대폭 부여한 거다. 한동훈 장관에게 힘 실어주면서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요.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추미애 법무장관 재직 땐 왜 반발하셨습니까? 그때는 검찰총장 뭐 자리에 계셨을 때는. 이건 거죠, 지금. 야당은 또 그걸 꼬집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요. 어제 이와 관련된 얘기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당국으로 인사를 하면서 총무총장이라든지 총장 패싱에 대한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뭐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창일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이제 경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분노한 듯한 표현이잖아요. 국기문란. 그리고 근데 검찰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뭐 내가 맡겼는데 잘했을 거예요. 약간. 그래서 경찰과 검찰을 대하는 모습이 좀 다르다. 이런 뭐 시각도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뭐 상황 자체가 이제 검찰총장은 지금 아직 임명이 안 됐고, 예. 그래서 인사가 진행되고 지금 경찰청장은 있고, 예. 그러니까 총장님 이름은 다르지만 예. 지금 현재 하나는 비어 있고 하나는 있는 예.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죠. 장관을 통해서 이제 이게 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우선 그렇게 1대1로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치안정책관이 이제 행안부로 가서 있는 분이 예. 단순 실수, 업무 실수에 가까운 거냐, 아. 아니면 어떤 저의가 있었던 거냐, 결국 그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경찰에서 행안부로 그 파견이 돼서 있는 일을 분이에요. 하는 분이죠. 파견돼서 일하는 분의 단순 업무 실수적인 요소가 강한 어떤 사건이냐, 아니면 뭔가 저 경찰 내부에 뭔가 저의 내지는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서 아직은 이제 팩트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예. 우리가 뭐 이걸 한쪽으로 단정 짓고서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만일 저희가 있고 어떤 다른 조직에 상당히 해이돼 있다, 기강이 이런 예.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그것도 문제죠.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리더가 양쪽 중에 하나를 딱 찍어서 이거다라고 끝내버리면 안 되죠. 단순 실수적 요소도 있을지 모르나 뭔가 이 조직의 기강이 해이돼 있고 문제가 있다면 실수가 아닌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의도가 있다. 있고 뭔가 이 업무 프로토콜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알려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다라고 하면은 그 시그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한 걸까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저 기자님들 앞에서 얘기하신 그 배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으신 상태에서 한 얘기일 수 있다는 면,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와 견제가 예. 필요하다.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경찰에 무한한 신뢰가 주어졌고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많은 것들이 진행이 그렇죠. 됐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너무 기고만장하고 해이한 건 아니냐. 그런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그널을 보내주고 리더가 어떻게 한쪽으로만 쏠려서 그 모든 예.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 대한 통제, 전 정부에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통제를 해서 일을 못할 정도였는데 경찰은 무한 신뢰를 보냈고, 예. 그리고 경찰은 화천대유 사건 같은 거 길게는 예. 얘기 못하지만 수사를 뭉개버렸어요. 몇백억의 돈이 현금으로 인출된 예. 사건이 용산서로 갔는데 예. 5개월 동안 뭉개버리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거는 이제 길게 얘기하니까 예.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그 정권의 그 협조적이고 그런 부분이 나 칼날이 무뎌졌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이 경찰이 자꾸 자기들한테 억울하게 이러지 마시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 프로토콜이 잘못된 건 예.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스스로 좀 자정 노력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도 좀 고치고 하는 내부적 개혁을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뭐 억울하다고만 얘기한다고 그러한 어떤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의혹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여러 가지 역량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조직이다.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회에 좀 불신을 씻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윤창현 의원님은 이제 검찰, 경찰 뭔가 상황을 좀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으로 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김효은 전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뭐 검찰이 그랬고 과거에는 경찰이 잘못됐으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이걸 다시 뒤집어야 된다. 그건 굉장히 저는 정치적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어제 저는 대통령의 국기문란 네 글자는 굉장히 엄중한 단어입니다. 예. 국가의 어떤 근본이 지금 어지럽다는 뜻이거든요. 국기를 흔들었다는 뜻이 네네.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약간 정치 공방할 때 쓰는 거거든요. 정말 이건 국기문란 사건이다. 빨리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러고 했는데
이게 지금 최고 통수권 우리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 입에서 나왔고요. 그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경찰의 그 인사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과정이 있었는지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대통령이 이미 국기문란 사건을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지침을 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밝혀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이 얘기를 어제까지는 별다른 대응을 안 하고 있었다고 나오죠. 얼마나 지금. 지금 저 말에 놀랬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경찰이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할 수 있을지 이럴 것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검찰과 경찰이 뭐 마치 옛날에 적자 서자 차별하듯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예. 특정 그 조직의 수장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를 끌고 가실 그런 분인데 마치 어떤 그 검찰에는 신뢰를 보내면서 예. 또 경찰은 뭔가 좀 이렇게 구박이랄까요?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예. 그렇게 드러나는 거는 굉장히 대통령의 어떤 통치 형태에서 좋지 않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침에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예. 대통령은 매우 소통한다라고 예.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매우 권위주의적인 그런 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 뭐 옛날에는 뭐 문재인 정부는 더 하지 않았습니까? 뭐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때 상황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줘버리는 거죠. 이 사안은 이렇다. 예.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생각이 이거니까 이대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그 어떤 뭔가 소통이라는 그 이름으로 예. 매우 대통령이 그 권위주의적인 전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뭔가 인식이나 좀 리더십 스타일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국기문란까지 단어를 나왔으면 이 지금 정부 출범 초기에 앞으로 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쓰실지 예.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거는 인수위에서 좀 일을 하신 홍경희 평론가께 좀 질문 드려야겠네요. 좀 끝 부분에 김의원 전 부대변인 하신 말씀. 출근길에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하면 뭐 약식 기자회견 정도인데 현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김의원 전 부대변인은 이게 오히려 문제를 좀 야기할 수 있다. 지침을 주는 거다. 오히려 권위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떤 특정 현안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지점이 옳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까지 예. 조금 더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렇죠. 아울러 이제 저렇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고 예. 기자실에 들러서 예. 인사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소통의 의지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사실 그동안 기자들이 많이 요구를 했어요. 네. 했으면 좋겠다고. 기자분들께서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었고 또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뭐 직간접적으로 추측을 해서 내는 그렇죠.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듣는 과정을 요즘엔 통해서 뭐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기사 안 나옵니다. 바로 네.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요. 네, 그래서 예. 뭐 저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좀 언론 프렌들리한 모습이라 생각이 들고요. 예. 좋은 모습은 좋은 모습대로 좀 칭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출근길에 아마 질문 많이 받을 거예요. 지금 이제 출근 시간이 거의 다가오는데 아마 여러 가지 질문 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